우리 정치의 흐름을 짚어보는 시간이죠. 월간, 오늘은 스페셜 월간으로 마련했는데요. 오늘 모실 분은 거대 양당의 시각에서 벗어나서 거침없는 정치 논평으로 요즘 화제가 되고 있는 분입니다. 우리 공화당 조원진 대표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진짜 오랜만에 출연하셨네요. 아니 요즘에 뭐 여당 야당 할 것 없이 거침없는 쓴소리. 뭐 있는 대로 국민들을 가장 많이 보는 사람이니까 예. 국민들의 목소리를 좀 전달해 드리는 게 좋겠다. 아니 근데 그렇게 거침없는 막 쓴소리를 양당에 하시고 나면 막 전화 같은 거 안 와요 그쪽에서? 뭐 동료 의원들이 많으니까 예. 이제 좀 참지 이러지. 이제 좀 참아라. 그만 많이 묵었다. 뭐 이런 거. 이제 좀 그만해라 이런 데 소리 많이 하죠. 아이고, 알겠습니다. 오늘까지는 근데 거침없는 논평 해주셔야 됩니다. 가장 뜨거운 이슈부터 좀 짚어보죠. 김만배 씨 허위 인터뷰 의혹 사건. 쟁점이 몇 가지가 됩니다. 우선 김만배 씨가 말한 내용이 진짜 허위 맞느냐? 요 쟁점이 하나 있을 거고요. 두 번째, 그게 허위라고 했을 경우 신앙림 씨는 그럼 알면서 공모한 거냐? 이게 있을 거고. 인터뷰 직후 1억 6천만 원 거래한 건 인터뷰 대가냐 아니냐? 이것도 있을 거고요. 그 보도를 실어준 뉴스타파의 판단은 그럼 적절했느냐? 이게 있겠죠. 그리고 그렇다면 이게 진짜 배후가 있는 일종의 선거 공작이냐? 이게 또 하나의 쟁점일 겁니다. 자, 이 돌아가는 상황 어떻게 보십니까? 김만배 씨가 출소했잖아요. 예. 출소 인터뷰에서 모든 걸 거의 다 밝혔더만은. 오늘 밤 0시에 했던 그 인터뷰. 오늘 제가 보니까 예. 출소하면서 뭐 윤석열 그 당시에 1차장이 그 정도의 과장이 그 정도의 능력이 없다. 이래 하는 것은 자기 말을 인정하는 거잖아요. 그런 얘기는 했다.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 돈이 오고 간 거래에 대해서는 예. 뭐 아무튼 계약서 문제도 있고 시기 문제도 있고 있으니까 김만배 씨는 빠져나가기 힘들겠다. 이런 생각을 해요. 김만배 씨는 빠져나가기 힘들겠다. 그다음에 이제 그게 녹취라는 게 뭐 네. 김만배 씨는 답답하지. 자기하고 가장 친한 분이라 생각했는 전 노조위원장이 예. 녹취를 하시라고 생각도 못했을 거 아니에요. 근데 기자 출신이라서 그 정도 막 72분 동안 꼬치꼬치 깨묻는데 두 사람 다 녹취했을 거야 아마. 밝혀진 게 신당림 씨만 진짜 했을 밝혀졌지. 제가 볼 땐 서로 했을 거다. 서로 했을 거다. 둘 다 기자기 왜냐하면 때문에 대장동 사건 자체가 녹취로부터 시작되잖아요. 모든 문제가. 맞아요. 그래서 맞아요. 아마 그 지금 제2모 방송에서 벌써 기밥하잖아요. 그것은 이거 문제가 있다. 사과문 어제 올렸죠. 그다음에 이제 이거는 뭐 대통령실 발이다. 대통령실에 의외로 이게 선거 공작에 대한 부분을 얘기하잖아요. 그거는 국민의힘이 갑자기 뭐 9명 예. 하려다가 7명을 지금 고발했잖아요. 고발한다는 거 아닙니까? 기자를 오늘 고발한답니다. 네. 그러면은 미리 준비가 다 됐구나. 대통령실이 저렇게 나올 때는 이미 증거 확보 다 됐다. 자신 있다. 이런 얘기 아니겠습니까? 잠시만요. 조 대표님. 그러니까 대통령이 순방길에 오르면서 이례적으로 입장문을 내놨습니다. 이 사건에 대해서 희대의 뭐 선거 공작 이렇게 표현했던가요? 이것은 이미 이 사건 자체의 시발점이 대통령실일까? 이 문제 제기의 시발점이 대통령실일 문제 제기도 것이다. 그렇고 이미 대통령실은 여러 가지 보고를 받았을 거다. 예. 그런 상황에서 대통령실의 자신감이 보이는데 아, 이게 이제 김만배라는 사람이 연루돼 있으니까 국민들이 더 분노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또 하나는 김대엽 사건이라고 보수층은 트라우마가 있어요. 거기에 대한 분노가 상당히 있거든요. 두 번 선거에서. 김대엽 트라우마가 아직도 있어요? 트라우마 있죠. 왜냐하면 그 대통령 선거가 두 번씩이나 이해창 전 대표가 떨어지는 상황을 뭐 영향을 미친 거죠. 그래서 대통령실에서 이 문제를 가지고 좀 더 민주당이 얘기한 대로 이게 뭐 이념 프레임을 벗어나기 위한 거 아니에요, 사실은. 아니 민주당에서는 이제 국면 전환용 아니겠느냐. 그 이념 홍범도 이슈 그거 아니라고 프레임을 보세요? 했는 국면 전환용의 양 트랙이다. 하나는 이념 전쟁 계속 간다. 내부 단속용으로. 하나는 또 부패 이미지, 공작 이미지를 더 세게 몰고 간다. 그러니까 프레임을 벗어나는 게 아니고 예. 트랙 하나를 더 썼다. 투트랙이다. 투트랙이다. 이래 봐야지 되지. 민주당이 너무 얇게 보더라고. 집토끼 단속용이 그러니까 이념 전쟁인 거고. 그렇죠. 예. 바깥에 있는 토끼들 산토끼들 지금 결집용이 이거다. 지금 국민의힘이나 대통령실이 답답한 것은 제가 걱정했던 게 그건데 국민의힘 지지율하고 대통령 지지율이 연동돼가 가잖아요. 네.
가장 나쁜 경우에 총선 치를 때 아. 대통령이 좀 못하면 국민의힘이 좀 개혁적 모소를 내면서 지지를 올리고 예. 이렇게 가야 되는데 예. 이게 어느 날 갑자기 경선 통하고 난 다음에 김기현 대표가 출연하면서 이게 갑자기 연동돼가 가잖아요. 35%에 딱 박스 양쪽이 다 묶여버렸어요. 이거 돌파할 수 있는 것은 내부 단속에서 예. 일단 7%까지 못 가도 40%까지는 가자. 아하. 47, 8%는 못 가도. 예, 그게 대선 때 이제 얻은 게 그거잖아요. 그게 이제 이념 그냥 논쟁이다. 프레임이고 하나는 이제 이재명 대표가 단식을 하니까 사법 리스크의 문제가 너무 오래 끌었어요. 새로운 이슈가 필요한 겁니다. 그런데 이게 걸려버린 거예요. 요건이. 김만배라는 사람은 아무튼 여당 국민의힘으로서는 아주 좋은 그 기회다 이래 보는 호재다. 거죠. 아, 그래서 뭐 이것이 이제 뭐 이 김만배 인터뷰가 진짜냐 아니냐를 떠나서 뭐 일- 나와서 얘기했을 때 이미 김만배 인터뷰 사실은 밝혀진 거잖아요. 허위라고 보시는 거예요. 네. 윤석열 대검 과장이 일과장이 그 정도 능력이 없다. 저는 또 하나는 이제 이 부산저축은행 건이 굉장히 좀 복잡합니다. 이게 법무법인 부산하고도 연관돼가 있고 이래서 전 정권 사람들이 다 연관돼가 있고 여기에 또 박영수 특검이 연관돼 있단 말이에요. 변호사 네, 시절에. 네, 그래서 그렇죠. 이 문제는 한번 털고 가야 되는데 전 정권에서 묻어버렸잖아요. 그런데 이것도 언젠가는 한번 털어야 될 상황이 온다 이래 보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 타이밍을 잡은 거다 보시는 거군요. 그다음에 투트랙으로 쓰기 이제 위해서. 투트랙 시점이 네. 지금은 일주일 8일째 이재명 대표가 단식하잖아요. 네. 시점이 된 거죠. 이미 이 사건은 이미 확보된 상황에서 네. 일사불란하게 뭐 당대표 착한 윤재호까지 나섰더라고. 그래서 내가 윤재 원내대표가 굉장히 좀 차분하지. 순하신 스타일. 제 옆 지역구였잖아요. 차분한 사람까지 나서서 막 하는 거 보고 이게 간단하지 않다. 민주당이 우상호 아까 그 전 원내대표 상황으로 보면 큰일 난다. 이 문제는 굉장히 복잡하게 엮여갈 거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제 말은 아니고요. 착하다가 착한 윤재혁 원내대표까지 나서서 이런 독한 논평을 할 때는 결국 일사불란하게 대통령실부터 청와대 하명 사건이다 이래 보는 거죠. 자, 청와대가 용산 대통령실 하명 사건이다 이래 보는 거죠. 이걸 이제 부각시켜라가 됐을 것이다. 투트랙이다 이런 말씀이신데 어쨌든 이 불똥이 지금 언론계로까지 지금 튄 상황인데요. 신임 이동관 방통위원장 국회 출석한 자리에서 이건 국기문란 행위다 하면서 원 스트라이크 아웃제, 언론 폐간 뭐 이런 거 시사를 했습니다. 가짜 뉴스, 가짜 인터뷰하면 이거는 분명히 잘못된 거죠. 그럼 안 됩니다. 하지만 이게 자칫 이걸 빌미로 해서 언론의 전반적인 비판 기능까지 위축시키는 건 아닌가 이런 우려도 사실 언론계에 있긴 있어요. 이동관답다. 그게 무슨 말씀? 그동안 이동관 그 방통위원장 선임 과정에서 두 개 아닙니까? 하나는 이제 기울어진 운동장, 네. 야권에서는 그 언론 장악 이 두 트랙인데 예. 역시 언론 장악 쪽이 강했구나라는 걸 이동관 스스로가 밝혀버렸잖아요. 지금 장악하려는 걸로 보이세요? 뭐 그 정도밖에 안 된다. 좀 숨기고 하든지 그것을 뭐 원스타크 아웃제를 본인이 들고 나오면 어떻게 해요? 그럼 국민들이 언론 장악을 제대로 하는가 그래 보는 게 아니잖아요. 당신들도 똑같은 짓을 하는구나 이래 보는 거지. 그래서 이동관 씨답다. 저는 뭐 이동관 씨한테 직접 질문 안 하니까 실학해도 되잖아요. 이동관 씨답다 이래 보는 거고. 아니 다운 게 뭔데요? 뭐 자기 생각대로 한 이동관 씨 말 그대로 하면은 네. 현 상황에서 나는 태도는 바뀐 게 없는데 상황이 바뀌었다. 그분은 상황이 바뀌면 언제라도 입장을 바꿀 사람이다. 이래 보는 거죠. 그러니까 윤석열 검찰총장 때 엄청난 얘기를 했잖아요. 엄청난 얘기. 소위 뭐 패거리 문화 이런 얘기까지 했는데도 태도는 안 바뀌었는데 상황이 바뀌어서 조국을 끌고 오면서 나도 이제 상황에 접근한다는 얘기. 그래서 전 이동관답다 이런 표현으로 대강 정리를 하고 싶어요. 왜냐하면은 뭐 MB 정부 때 제가 국회의원 초선인데 깜짝 놀란 게 아니 선배들이 모여라 갔더니 네. 뭐 그때 박영준 그 지금 부산시장이 왔는데 저는 그런 거 처음 봤어요. 막 노력하더라고. 이동관 방통위원장 아니 저 박영준 그 당시 박형준 시장이 정무 그때 정무부서 비서관인가 했는데 그래서 이 사람들이 서로 내부적으로 친이계에서도 서로 싸움을 많이 하는구나 이래 봤거든요. 그때 공공연한 얘기가 MB 정부 망하게 한 사람이 박형준
그다음에 이동관이다. 이런 얘기를 국회에서는 공공연하게 다 했어요. 아 그런 얘기 지금 이렇게 딱 공개적으로 하셔도 돼요. 아니 국회의원들이 그뭐 저는 뒤에서 들은 하셨던 얘기고 이야기. 저 혼자 있었던 얘기가 아니고 뭐 몇십 명이 앉아서 했던 얘기인데. 아 그건 왜 그때 그런 얘기를 하신 건데요? 아니 그러니까 네. 그 대통령 MB 대통령 길을 다 막고 있다. 그래도 어. 소통을 하고 국회 아. 쪽하고 얘기해야 되는데 너희들이 왜 MB 대통령 길을 막느냐. 이게 요지는 그건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제가 여기서 말할 수 없는 음. 아주 심한 얘기까지 나오고 이러더라고. 그래요. 회식하는 자리에서 한 40-50명 모인 자리에서. 그 두 분에 대해서 국회의원들이 평이 그래서 자당 국회의원들의 그때 평이 저는 저분들이 인간적인 관계에 있어서는 좀 문제가 있는 분들이구나. 어이고. 그 박영준 시장은 뭐 현직 시장이지만 웬만 이상한 아이디어 얼마나 많이 냈어요. 하나도 실천되지 않는 아이디어를 많이 내가지고 머리만 아프게 한 거. MB 대통령 머리만 엄청나게 아프게 했다니까. 이건 잠깐만 저 박형준 시장이 지금 듣고 있을 수도 있는데요. 박 시장님 반론 있으시면 인터뷰 제가 저한테 받아드리겠습니다. 전화 주세요. 제가 말씀드릴게요. 아무튼 이동관 방통위원장 다운 지금 이 뭐 어떤 플랜이다 이렇게 보시는 것 같고 자 선거 이야기로 좀 넘어가 보겠습니다. 총선의 가늠자 바로미터가 될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민주당에서는 경찰 출신인 진교훈 후보를 확정했고요. 국민의힘은 무공천 기류를 바꿔서 후보 내기로 했습니다. 아마 김태우 전 구청장이 되는 게 유력해 보이는데 뭐 유력해 보이죠? 그렇게 보시죠? 저는 대통령의 사면권은 초사법적 행위, 대한민국에서 유일하게 초사법적 행위가 대통령의 사면권이잖아요. 예. 사면권을 너무 희화화시키는구나. 어. 국민의힘이 답답한지 대통령실이 답답한지 그건 잘 모르겠지만은 김태우 전 구청장이 무소속 나오는 것도 국민들은 좀 의아해하는데 국민의힘에서 공천한다? 저는 뭐 정치라는 것은 국민의 눈높이에서 순리적으로 하는 게 정치다 이래 보는데요. 네. 이 사람들은 정치를 오기로 하는 것 같아요. 오기로. 오기요? 오기? 그다음에 김성태 전 의원이 그 지역구인데 음. 김성태 의원이 답답하겠지. 그런데 김성태 의원 말 들으면 안 돼요. 왜요? 그 말 들어가 공천 잘못하면은 네. 이번에 큰일 난다고. 왜 그 보궐선거 구청장 예. 보궐선거에 대통령실까지 끌고 들어오느냐. 대통령의 사면에 대한 얘기를 나오도록 만드느냐. 이거는 김태우 구청장 본인도 정말 문제가 있고요. 두 번째는 국민의힘의 김기현 그 대표 체제가 정치를 오기로 하나? 그렇지 않다고 보거든요. 지금 오기로 후보 내는 느낌이 오기로 후보 드세요? 내는 거다. 저는 그래 뭐 하나는 김성태의 속삭임에 속고 있다. 김성태 의원이 그렇게 속삭일 이유가 없잖아요. 자기 지역구잖아. 아, 자기 강서구가 자기 지역구 아닙니까? 이번에 도전하는 지역구죠. 예. 예. 그러니까 뭐 강서구의 김태우 구청장이 예. 되면 좋은데 안 됐을 때 그 후폭풍은 누가 다 맞아야 돼요. 그러면은 보시기에는 김태우 구청장이면 나갔다가 다시 되면 그 다음 선거 총선도 유리해질 수 있으니까 지금 김성태 전 의원이 푸시하는 거라고 보시는 거예요? 그건 본인이 공식적으로 얘기도 했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런 속삭임에 넘어갈 정도의 집권 여당이 밖에 안 되나? 이거 수준이 질 가능성 있다고 보세요? 저는 진다고 봐요. 이미 국민들은 근데 민주당도 아쉬운 게 네. 국민의힘이 저렇게 가면은 민주당은 민주적 절차를 좀 많이 밟는 게 더 좋아요. 경선 같은 거? 경선도 하고 내리찍는 게 아니고 네. 그 민주당 안에 하나 변수는 네. 후보로 나가려고 준비했던 사람들의 반발이 하나의 변수가 생겼어요. 표 갈라질 수 있어요? 그런데 원칙적으로 정도로 하지 않는 선거는 집니다. 만약 누가 질지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조원진 대표의 예상대로 국민의힘이 진다. 그러면 그 다음엔 무슨 상황? 총선까지 어떤 판이 벌어질 거라고 보세요? 김기현 대표의 판단력, 또 총선을 치를 수 있느냐 하는 그런 능력, 네.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엄청난 후폭풍이 있을 거다. 오히려 그렇게 되면은 혁신위원회 이런 게 나오지 않겠느냐. 그렇다 해가 지금 뭐 대표가 물러나고 뭐 비대위로 갈 수는 없는 거니까 혁신위를 띄울 가능성이 높지 않느냐 질 경우에는. 혁신위를 띄면 혁신위가 공천권 가져가는 거예요? 공천위하고 혁신위는 다르죠. 네, 그런데 다르죠. 이제 공천위는 뭐 공천에 대한 인재에 대한 혁신을 할 수 있지만 혁신위는 민주당이나 용산 대통령실 하지 못한 얘기를 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런 사람이 누가 언제 어떻게 할 거냐. 이것이 이제 국민의힘이 지금 고민거리인데 뭐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할 수밖에 없는 상황. 아, 그렇게 넘어갈 것이다. 혁신위로 넘어가는 그런 수순을 밟게 될 뭐 것이다. 그게 보통 뭐 정당에서 다 그래 합니다. 반대로 다 뭐 이거 어려운 선거 아니야 했는데 이기면 김기현 대표한테 힘이 확 붙는 거잖아요. 그런데 뭐 이긴다 해가 국민 감동이 없잖아요. 이미 시작부터 틀려버렸는데. 그렇게 선거는 보시는군요. 보궐선거는 네. 뭔가 감동이 있어야지 다음 선거에 영향을 주는데 어허. 이미 김태우 후보를 내는 순간에 예, 예. 국민의 감동이 없는 거예요. 어. 그래서 민주당의 분열에 의해서 이길 수는 있겠구나. 우리 그러나 공화당 후보도 나가 있어요. 우리 공화당 후보도 그래서 지금 여기 힘을 안 실어 주시는 건 아니에요? 우리 공화당 후보도 뭐 구의 의장 출신이라서 열심히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열심히 합니다. 알겠습니다. 조원진 대표 함께하고 있습니다. 어제 흥미로운 여론조사가 하나 나왔는데 연합뉴스와 연합뉴스 TV가 함께 여론조사 업체 매트릭스에 의뢰해서 지난 2일에서 3일까지 1,000명 대상으로 한 조사입니다. 만약 내일이 선거라면 어느 정당 후보에게 투표할 것입니까? 이렇게 물었더니요. 국민의힘한테 한다 30.5, 민주당에게 한다 29.9. 야, 오차범위 내에서 오차범위도 아니고 이거는 뭐 똑같죠. 그게 거의 똑같죠. 0.6% 차이다. 이거 어떻게 읽으세요? 국민의힘이 적구나. 아니, 똑같이 나왔는데 왜 제가 그래서 한번 졌다고? 봤어요. 그 여론조사를. 네. 봤더니 네. 60대 빼고 20, 30, 40, 50이 다 졌습니다. 아, 지역적으로 서울, 부울경 뭐 이 정도 빼고 음. 대구, 부산, 네. 대구, 경북 빼고 나머지 특히 충청권, 네. 경기 수도권이 다 졌더라고. 아, 그래요? 이것은 빨간불을 킨 거다. 위험하다. 예. 투표 과정에서는요. 이게 중간선거라고 뭐 정진석 전 의원이 의원이 그 얘기 했잖아요. 예. 정기석 점수를 많이 안 줍니다. 음. 여당에 대한. 잘해도 견제론이 더 점수를 많이 안 주는데 지금 뭐 이런 식으로 박빙이 나왔다. 그러니까 지역 보고 연령대 보면서 이거 이번 선거는 민주당이 지금 정도의 의석은 아니더라도 국민의힘이 과반 얻기는 힘들겠구나. 이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아하. 자, 그러면 지금 이제 민주당 상황도 사실은 복잡하잖아요. 대표가 사법 리스크 계속 안고 있는 상황에서 단식도 하고 민주당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또 국민의힘도 상대적으로 상황 바뀔 수 있고 뭐 그런 그림은 어떻게 보세요? 지금 민주당이 역대 민주당의 모습이 하나도 없잖아요. 뭐 민주화 투쟁을 하는 것도 아니고 부패 이미지, 돈봉투 사건, 코인 사건, 뭐 이재명 사법 리스크 등등등 엄청나게 많은데도 0.6% 방어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정도는 방어하고 있는 거예요? 그건 또 이쪽으로 국민의힘이나 윤석열 정부로 봐서는 뭐 해병대 문제, 양평 고속도로 문제 등등등 또 많아요. 그게 서로가 잘못하는 부분만 가지고 있지 예. 잘해서 표를 얻겠다. 그래서 윤석열 정부가 예. 저는 뭐 그때 1년 4개월 동안 노민생, 노개혁, 노협치 표를 뭐를 보고 찍어줘야 되죠? 국민의힘 보고 표를 찍어달라 그러면은 이념 외교, 이념 외교는 오른쪽 보수니까 당연한데 팬데믹 3년 이후에 국민들이 죽을 지경인데 내 삶의 문제잖아요. 그러면 미래에 대한 희망이라도 줘야지. 예. 매일 아침마다 정치권이 싸우는 모습을 계속 보고 있는 국민들은 우선 정부 여당한테 박하게 할 거다. 그런데 이재명 대표가 지금 단식 8일째죠. 8일째죠. 예. 이재명 대표의 민주당, 네. 민주당의 이재명 대표가 아니고 이재명의 민주당의 끝도 이제 보이는구나. 저는 그렇게 좀 판단을 하고요. 뭐 시기도 대강 저는 예상이 되는데. 잠시만요. 이재명의 민주당의 끝이 보인다는 게 무슨 말씀이신지 조금 더 부연 설명. 단식하고 그다음에 이제 뭐 사법적인 여러 가지 구속 문제, 체포 동의안 문제가 막 터질 거예요. 예. 그러면은 공천관리위원장을 놓고 공천이 끝나는 시점에서 이재명 대표 깃발을 들고 총선을 치르지 않는다. 그러면은 그거는 뭐 100% 민주당이 이기는 선거다. 이재명이 없는 총선. 그런데 중립적인 사람이 그 비대위원장 혹은 대표를 대행할 수 있는 그러한 위치에서 선거를 치르면은 국민의힘은 대책이 있어요. 대책이 없을 거라고 보세요. 나 다 물어봤더니 대책 없다 우리 망했다 이라던데.
잠깐만요. 그러니까 워낙 아는 지금 의원들이 많으니까 지금 굉장히 취재를 많이 해오셨네요. 네. 만약 이재명 대표 없는 민주당으로 민주당이 총선 치르면 중립적인 인사가 와서 당 이끈다고 하면 국민의힘 망했다 이런 말이 중립적인 국민의힘에 인사가 나와요? 지금 양평에 약간 숨어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이 나온다. 양평에 누가 숨어 있어요? 김부겸 아, 전 국무총리가 양평에 숨어 있잖아요. 그분 나오면 이겨요? 내가 양평에 김부겸 총리 어느 행사에서 만나가 예. 왜 가만히 계시냐 했더니 예. 본인의 시간이 아니라 하더라고. 야 이거 다 얘기하셔도 되나? 이거요 상황이 이제 9월 아닙니까? 9, 10, 11월, 네. 11월 달 정도까지. 그다음에 공천이 늦으면은 1월 달까지 가잖아. 2월 달까지. 가죠. 그래 되면은 민주당 스스로가 자생합니다. 자생. 민주당 스스로가 판을 보고 네. 우리가 이재명 대표 체제로 가서는 힘들겠다. 그럼 이재명 대표가 공천 다 끝내놓고 뒤로 물러서면 되는 거예요. 아 공천권은 공천 때까지는 가져갈 것 같단 말씀이시고. 선거 아니 얼굴로는 그런데 구속 혹시라도 만약 구속이 되는 상황이 그것도 뭐 돼도 제가 볼 때는 구속이라는 게 그렇게 뭐 그 정치적인 영향으로 이게 너무 끌어버렸잖아요. 1년 이상 끌었는데 예, 그래서 수사를. 저는 공천을 대강 그 반면계들하고 예. 좀 손을 잡고 어느 정도 주고받을 거다. 그리고 이재명 대표의 깃발은 아니다 이래 봐요, 사실은. 정리를 좀 하자면 설사 구속이 되는 상황이 되더라도 옥중 공천이라도 할 거란 말씀이시고 뭐 옥중 공천도 뭐 공천관리위원장이 하는 거니까 예, 어차피. 옥중 공천이라고 할 수는 없죠. 명분은 공천관리위원장이 아니, 제 하는 말씀은 거예요. 대표직을 안 내려놓는다는 대표직은 시점대가 내려놓겠죠. 내년 1월. 그 시점이 1월일 것이다. 1월. 그러니까 질서 있는 퇴진론이란 말 정치에서 쓰잖아요. 그러니까 서로 합의하에 이렇게 물러나는 질서 없는 그 질서 없는 살아남기 위한 퇴진이지. 살아남기 위한 퇴진이 그쯤에 있을 거다. 구속 상황이든 아니든 그래야지 길이 생기는 게요. 예. 여소야대가 예. 다음에 윤석열 정부의 22대도 여소야대가 됐다. 음. 윤석열 대통령이 어떻게 처치를 하시겠어요? 어떻게 그걸 마무리하겠습니까? 3년 동안 그냥 아무런 힘없는 대통령으로 갈 거냐? 저는 그렇게 보지 않아요. 그러면요? 여야 간에 예. 할 수 있는 이원 집정부제로 간다. 아. 그게 주고받을 게 너무 많아요. 윤석열 대통령은 여소야대 대통령, 민주당은 야대인데 여러 가지 사법 리스크가 있는 대통령. 민주당. 그러니까 다수당 민주당하고 네, 소수당의 네. 국민의힘이 주고받을 게 너무 많은 선거다. 그래서 그냥 이게 대통령 총선이 민주당이 이기든 국민의힘이 이기든 서로 살 길은 다 갖다 놓고 하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아유, 시간이 많이 됐네요. 많이 됐네요. 조원진 대표와 함께 오늘 스페셜 월간으로 좀 꾸며봤습니다. 그동안 국민의힘, 민주당 두 당 출신 정치인들의 시각으로 보다가 오늘은 이제 거대 양당이 아닌 당의 시각으로 양쪽 이야기를 좀 살펴봤는데 예, 바깥에서 지금 질문 들어오는 건가요? 예, 아닌가요? 예. 사실은 질문거리가 좀 더 있는데 예. 예를 들어 이재명 대표의 단식은 어떻게 마무리될 것 같은가 뭐 이런 거 제 질문이 지금 줄줄줄 있는데 시간이 부족하네. 요 마지막 하나만 질문 드릴까요? 이재명 대표의 단식 지금 끝까지 간다는 게 이재명 대표의 워딩입니다. 단식은 내부 단속용으로는 이재명 대표의 참모가 굉장히 좋은 아이디어를 냈다. 그러기는 단식이 제가 14일 단식해 보니까 하셨던 10일 건가요? 지나면 너무 힘들어요. 힘들죠. 그래서 14일 단식 한 14kg 빠지던데 그 화면이 보일 거다. 그러면은 체포 동의안 그 부결되죠. 대표가 그런 상황에서 비명계도 아마 어떻게 그거 할 수 있겠습니까? 가결 못할 네, 거다. 그래서 그런 여러 가지 상황들을 예측을 하고 단식을 한 거다. 그 시기적으로도 4일 날 나와라 하는데 7일 날 나와도 안 나가고 그 시기를 조정하는 것도 검찰 수사? 단식의 피크가 14, 15일이다. 이래 보는 거죠. 그러니까 이 참모가 전략 잘 썼다 이렇게 좀 보시는 거예요. 정청래가 이번에는 머리를 잘 쓴 것 같아요. 정말 거침없는 실명 토크, 실명 논평. 제가 이거 지금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자, 여기까지 오늘 월간 스페셜 월간으로 꾸렸습니다. 우리 공화당 조원진 대표. 오늘 귀한 시간 고맙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김현정의 뉴스쇼는 시청자 여러분의 참여를 기다립니다. 구독과 좋아요, 댓글 잊지 않으셨죠? 알림 설정을 해두시면 평일 아침 7시 20분 실시간 라이브도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